예민수의 경제 토크 2차 전지 전략 세우겠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함께합니다. 사실은 이제 2차 전지가 올라오면 시장에 매듭이 좀 메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그렇죠. 섹터들은 이렇게 뭐 잘 가고 있고, 그죠? 뭐 이제 잘 가는 섹터 몇 개 있고, 그죠? 반도체도 그렇고, 뭐 화학주 이런 쪽도 그죠? 많이 올랐죠. 움직이고 그랬는데. 뭐 자동차 못 갔지만 2차 전지가 이제 움직여지면 시장이 제대로 좀 오는 건데 오늘 방송하는 날 오늘은 보면 2차 전지가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뭐 좀 변화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좀 수급이 들어오는 건가요?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인데요. 제가 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아픈 손가락을 말씀드리면서 네. 가지고 가자. 네. 보유자 관점에서 보유하자, 팔지 말자 이런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에코프로비엠이 지난 1월 초 10만 원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14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꽤 반등 좋습니다. 다른 2차전지 종목에 대비해서 네. 많은 반등을 줬고요. 14만 원 반등 이후에 12만 원까지 최근에 조정받고 다시 13만 원 회복하는 주가의 움직임이 진행이 됐어요. 그럼 왜 올라갔느냐, 왜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제 네피셜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3월 초에 그 인터배터리 행사가 있습니다. 3월 4일 정도에 있고요. 인터배터리 행사가 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그 이벤트로의 성격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선보이기 때문에 올라가겠죠. 근데 과거 흐름에서 인터배터리 행사가 있었을 때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을 말씀드렸으니까 에코프로비엠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2023년도에 2월, 3월 그러니까 인터배터리 행사가 3월 초에 있으니까 주가는 2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월 중하순까지 움직여요. 두 달 동안. 2023년도에는 에코프로비엠이 1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피날레를 쳤던 거는 7, 8, 9월 달에 피날레 쳤고요. 그 해에. 그리고 2024년 지난해의 경우에도 그 인터배터리 행사 했을 때 2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2, 3월. 그때 4월 초까지 움직이긴 했습니다. 주가 움직였고요. 이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신기술 뭐 여러 가지 배터리 행사와 관련된 정부 정책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집중화되고 반응이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 주가가 반응하는 것이 이 2, 3월 장에서 과거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해석이 가능하고요. 네. 두 번째는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죠.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단에서 적자 규모를 최근 4분기 동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분기에서 마이너스 300억이었습니다. 지난해 2분기에 50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분기에 10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억, 500억, 1000억 점증됐죠. 지난해 4분기에 12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난해 그러니까 하락폭이 가장 절정이었던 게 지난 3분기, 4분기로 들어서는 과정에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영업 손실 자체가 1200억, 1000억 단위로 500억에서 1000억 단위로 이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건데 영업이익 손실 폭이 좀 줄고 있죠. 에코프로 BM은 영업이익이 개선이 됐습니다. 흑자는 아니에요. 마이너스 폭이 지난 4분기에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올해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장사하고 경영을 하는 게 관성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한 분기는 좋았다가 한 분기는 나빠지고 이런 경우 물론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보통은 정상적인 건 아니죠. 정상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매출이 일어나기 그렇죠. 시작하면 관성의 흐름을 그렇죠. 가지고 꾸준하게 좋아지죠. 성장률은 둔화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엔비디아처럼 그렇죠. 뭐 그렇지만 탄력받고 가는 거죠. 그렇죠. 꾸준하게 나빠지든가 일정 시점까지 이런 관성의 흐름들을 가지는 게 통상의 네. 이제 기업의 매출 구조적 측면이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이사전지 업종의 대표 종목의 영업이익에서의 손실률 자체가 이제 무뎌지고 있어요. 하락폭이 또는 전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 3, 4분기, 2, 4분기에는 뭐 가능성이지만 흑자로 돌아설 이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주가는 산업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6개월 선행한다고 보통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 6개월 전에 먼저 움직인다라고 해요. 그러면 올 7, 8, 9월에 이사전지 업종의 매출이나 성과가 흑자로 돌아선다든가 아니면 흑자 근처까지 네. 간다라고 하면 주가는 이미 2, 3, 4월에 먼저 움직이는 형태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행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그 실적에 대한
그 흐름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두 가지 관점으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흐름이 그 전환되고 있어서 사도 된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앞서 잠깐 이제 에코프로비움의 가격의 변화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10만 원 저점을 1월 초에 찍었고요. 14만 원 고점을 2월에 찍었고 12만 원 저점을 최근에 찍었고 다시 13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번의 저점이지 않습니까? 저점의 높이가 높아지는 저점이고 흔히 말하는 쌍바닥을 찍어가고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2차전지 업종의 전반의 흐름이 개선되어지고 2, 3월 달에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된다라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전지 업종에 대한 긍정으로의 이번 방송에서는 바라보면서 여러분께 그런데 사실은 2차 전지는 트럼프 2기의 IRA 문제, 보조금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장에서 이제 악재인데 어느 정도는 반영됐다고 보는 거고 오히려 역으로 보면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부터 뭔가 이제 악재 해소로 갈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이미 그 내용은 오늘 내일 나온 내용이 아니고 뭐 그렇죠. 6개월, 7개월 전부터 그 네. 내용이 나왔고 지난 11월에 많이 빠졌던 주가의 상황 하에서 트럼프가 됐을 때 이 부분이 악재이고 반응하고 뭐 하다라고 해서 주가가 하락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악재 해소 라는 측면, 이 호재로 변화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 추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악재 해소 과정으로의 주가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 그 주가 하락할 요인보다는 오히려 털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지막 남은 그 내용에서의 그 부분이긴 하지만 맞아요. 네. 그게 지나고 나면 추가로 움직일 수 있고 하나 더 네. 수급적 측면에서 이제 제가 오늘 긍정적인 얘기만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주도주 성격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 나왔어요. 탑머트리얼스라는 종목이 유럽에 10년 동안에 1조 한 이거 4조 장비업체 아니에요, 원래? 아닌가? 2차전지 업종에서의 장비와 그쵸, 관련된 네, 장비죠. 회사입니다. 네. 그 ESS 관련된 장비를 납품하기로 했거든요. 네. 에너지 저장 장치에 관련해서 유럽의 한 회사가 이 부분에 대한 그 앞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10년 동안 그 장비 납품을 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빠른 흐름에서의 종목으로 먼저 그 주가가 반응했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 나와줘야 돼 사실 그죠. 그렇죠. 네. 뭔가 센 게 하나 나와야 맞아요. 됩니다. 예. 그래야 수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심과 거래량이 그쪽으로 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은 수급적 측면에서 이런 종목들이 또 나오고 있다는 측면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목표를 그럼 좀 전에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부분과 똑같이 네.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목표 가격도 우리가 한번 산출해 보게 되면 네. 제가 앞서서 뭐 인터뷰텔 행사가 있을 때 23년도에는 10만 원, 20만 원 100% 올랐고 24년도에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24년도에서는 20만 원에 30만 원까지 한 50% 정도 올랐고 지금 시점에서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해서 13만 원이라고 한다라면 저는 한 16만 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는 네. 충분히 움직여줘 한 30% 정도 보수적으로 잡아서 30% 정도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움직일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13만 원대에서는 가능한 접근 시점에서의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좀 잡으면요. 네. LN솔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급등하고 이런 패턴은 아니고요. 39만 원. 그러니까 이전에 출렁임의 자리에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자리를 잡았던 구간이 40만 원, 38만 원 요 구간이거든요.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이때 워낙 많은 호평들이 많았었고 외국인도 이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주식을 매입했기 때문에 이 가격을 단번에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만 원 선까지는 현 시점에서의 주가 상황이 유지될 수,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는 이제 보유자 관점에서 버티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사도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대표 종목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양극재 업체 가운데서 에코프로 BM을 말씀하셨는데 네. 지난번에 LNF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가격 함정 탄력 있게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2차전지 업종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은 LNF이고 네. LNF가 10만 원에 안착하게 되면 2차전지의 전체적인 상승 흐름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판단되다. 탄력도도 좋을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10만 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2차전지 업종이 완전하게 불받아서 막 가는 형태의 가격 진행은 아직은 아니지만 2차전지 업종이 바닥에서 살아나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업종이 좀 살아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큰 종목이 가지 않을까. 그동안은 사실은 제한적으로 이렇게 소재 업종들만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죠. 뭐 대주전자재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죠. 제한된 에너지니까 이런 쪽으로만 좀 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이 대체적으로 좋아지면 대형주가 앞단에 쓰는 거예요? 대형주 앞단에 쓸 것 같고요. 네. 조금 고가주 선에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시장에서의 내용적에서 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방산주들 많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 방산주 내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방산의 실적도 기치했지만 승계에 대한 내용들도 가세되면서 주가 움직였는데 최근 패션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과거에 제가 주식 투자 현업에 이제 적극적으로 중개하고 뭐 시장을 볼 때 네. 보통 3, 4, 5만 원대 있는 주가가 10만 원, 20만 원까지 움직이는 탄력을 가지고 쭉 주가가 움직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죠. 최근에 주가에서의 강한 종목들 흐름을 보게 되면 50만 원짜리가 80만 원 하고 막 이래. 그 형태입니다.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느낌이 이제 예. 물론 이제 절대적 가격이 올라와서도 그러할 수 있겠지만 네, 맞아요. 핫하게 부각되는 종목들의 가격이 대부분 5, 그러니까요. 6, 70만 원이에요. 뭐 에어스페어 같은 건 30만 원에서 60만 원 가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예. 시장의 큰 손, 그러니까 조 단위 자금을 운용하는 큰 손들이 여러 포지션에 뭐 매매 운용을 한다라고 해요. 이 큰 자금이 운용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3, 4, 5만 원대에 있는 영역에 있는 종목들을 만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수백만 주를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통상 4, 50만 원 물량 확보가 쉬운 종목으로 진행이 되는 최근에 패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이오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형태들이 계속 진행된다고 맞아요. 보면 2차전지가 새롭게 이제 안정화가 되고 진짜 불받아서 막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그때 가서는 이제 고가주 형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돼서 단기적으로는 소재단에서 에코프로비움이 탄력성 강화에 의해 가장 빠를 거고요. 이게 LNF 기준으로 10만 원에 안착되고 이후에 2차전지가 완전하게 이제 결집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그 시점에서 조금 가격단이 있는 종목들도 한번 선정해 보시는 것도 뭐 투자 하나 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36만 원대인데요. 그렇죠. 한 70만 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렇죠. 뭐 그러면 또 분할하고 어쩌고 뭐 그랬었는데 그때 70만 원이 되게 비싸 보였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주가가 좀 조정받은 것도 있지만 아까처럼 뭐 다른 그런 대형주들 그죠? 다른 섹터 대형주들 비하면 36만 원이면 뭐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이후에는 그 종목이나 LG화학이 움직일 네.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김 대표님께서 이제 우리의 좀 직관적인 걸로 얘기하시는 거고 네.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뭐 주가보다는 이제 시총을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시총을 보는 게 더 이 기업의 정체를 보여주는 거고요. 네. 주가는 약간 지금의 어떤 심리, 센치를 얘기하는 거지 주가가 모든 건 아니에요. 그럼 뭐 삼성전자는 58,000원이고 하이닉스는 22만 원이면 뭐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기업 가치가 4배, 5배 많다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죠? 네. 네. 시총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시총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350조인데 하이닉스는 150조다 그죠? 뭐 이렇게 따라붙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시장의 그 어떤 인식 네. 이런 게 예전에 옛날에 뭐 태광산화 같은 경우 황제조였잖아요. 100만 원 가면 그죠? 그렇죠. 100만 원 가면 또 거기서 이제 꼬로록 밀리고 그죠? 삼양식품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움직이는 상황을 보더라도 그러니까요. 일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죠. 그러니까요. 네. 예, 2차전지 시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도 된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